2021년 4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냉담했죠. F-35 라이선스 생산도 못하는 나라가 독자 개발? 또 돈만 낭비하는 거 아냐? 종이 비행기나 되면 다행이겠네. 심지어 외신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개발비를 내지 않자 공동 개발 파트너마저 믿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는 조롱까지 나왔죠. 그로부터 5년 뒤인 2026년 1월 KF-21은 42개월간 1600회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했습니다. 1만 3천 회의 개별 테스트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세계 항공사에서 가장 빠른 개발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됐죠. 그리고 2025년 6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 이레느스 노박이 직접 KF-21 시제기를 조종했습니다. 이미 F-35를 32대나 구매한 나라의 공군 사령관이 왜 한국 전투기에 직접 올라탔을까요?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UAE는 1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필리핀도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35년 차기 전투기 선정에 KF-21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종이 비행기라고 조롱받던 KF-21이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가 됐을까요? 오늘은 KF-21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카툰형제학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먼저 현재 전투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최신의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은 검증됐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2024년 기준 F-35A의 가격은 롯 18 기준으로 1억 15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320억 원이죠. 더 큰 문제는 운용비입니다. F-35의 시간당 운용비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3만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사이입니다. 단순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주문해도 2030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러시아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제재로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Su-57 같은 최신 기종도 마찬가지죠. 중국 전투기는 어떨까요? J-10이나 J-20 같은 전투기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거나 미국과 동맹 관계인 나라들은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중국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렵죠. 유럽 전투기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훌륭한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라팔의 경우 KF-21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게다가 유럽 방산 업체들은 납기 준수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5년 후 납품인데 한국은 1년 안에 준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구매 불가능하고 중국은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유럽은 가격이 비싸고 역시 납기가 느리죠. 바로 이 틈새에 KF-21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KF-21은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세 가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2026년 1월 공식 발표된 KF-21 블록 1의 가격은 8,3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80억 원이죠. F-35A가 1억 150만 달러니까 약 18%에서 20% 정도 저렴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운용비입니다.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치로는 시간당 3만에서 4만 달러대로 예상됩니다. F-35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같은 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운용비에서 30%에서 5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매 가격은 20% 저렴하고 운용비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성능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준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이고 전투 방향은 약 1000km 이상입니다. 무장 탑재량은 7.7톤으로 외부에 10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입니다. 공식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FA18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추정됩니다. 자, 완전한 5세대 스텔스는 아니지만 4세대 전투기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은밀성을 갖춘 거죠. 더 중요한 건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블록 1은 현재 양산 단계이고 블록 2에서는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이고 내부 무장창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즉 지금은 4.5세대이지만 앞으로 완전한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납기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납기 준수로 유명합니다. KF21도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계약 후 2년에서 3년 내에 인도가 가능합니다. F-35를 지금 주문하면 2030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죠. 또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급자입니다. 미국처럼 이스라엘 군사 우위 유지 같은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제재 위험도 없습니다. 돈을 내면 정치적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KF-21은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F-35보다 20% 저렴하면서도 준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빠르게 납품되며 정치적 제약이 없는 유일한 전투기.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빨라도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KF-21은 어떻게 기술력을 입증했을까요? 먼저 개발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F-21 사업은 2015년에 본격 시작됐습니다. 2021년 4월에 첫 시제기가 출고됐고 2022년 7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죠. 그리고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1600회의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일까요? F-35의 경우 시험 비행 단계에서 여러 차례 사고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엔진 화재, 소프트웨어 오류, 구조적 결함 등이 있었죠. 물론 F-35는 완전히 새로운 5세대 스텔스 기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서 42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1600회를 날았다는 건 매우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더 중요한 건 3,000회의 개별 테스트 조건을 모두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날았다가 아니라 극한 기동, 무장 발사, 전자전, 야간 비행 등 모든 조건에서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산화율 65%에 숨겨진 기술력입니다. KF-21의 핵심 부품 중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비행 제어 컴퓨터는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LIGN-X1이 개발한 건데 이건 다중 표적 추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한 최신 기술입니다. 전자전 장비도 한국이 직접 만들었고 비행 제어 컴퓨터는 전투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이죠. 엔진만 미국의 GE F414를 쓰는데 이거는 FA18 슈퍼 호넷에도 들어가는 검증된 엔진입니다. 그래서 재수출 제한이 거의 없어요. 네, F16이나 F15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KF-21은 한국 정부 판단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이죠. 그리고 블록2에서는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엔진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6세대 전투기 개념으로의 진화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현재 로우어스라는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우 옵저법을 언맨드 윙맨 시스템, 즉 저피탄 무인 윙맨 시스템이죠. 이게 2025년 7월에 공개됐는데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NGAD, 유럽의 FCAS 같은 6세대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위험한 임무는 무인기가 먼저 들어가고 유인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지휘합니다. KF-21은 지금 당장은 4.5세대 전투기지만 로워스와 연동되면 6세대 전투 개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KF-21은 단순히 지금 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성과와 미래 비전이 결합되면서 세계 각국이 KF-21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나라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2020년에 이미 F-35A32대를 46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20억 달러 대출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죠. 그런데 왜 또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력 공백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100대 이상의 현대적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F-35 32대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추가로 F-35를 더 사기엔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폴란드의 해법은 하이로우 믹스 전략입니다. 소수의 고급 스텔스 전투기 F-35와 다수의 준 스텔스 전투기 KF-21을 조합하는 거죠. F-35는 첫 타격과 고위험 임무에 투입하고 KF-21은 일반적인 공중, 우세와 지상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제 무기체계에 익숙하고 정비 인프라도 갖추고 있죠. KF-21과 FA-50은 일부 부품과 정비 체계를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2025년 6월 폴란드 공군 사령관 이레느스 노박이 직접 KF-21 시제기를 조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 표명 수준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평가와 검증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죠. 한국은 팀 KF-21이라는 공공민간 협력체를 구성해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UAE입니다. UAE는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이고 최신의 무기를 살 돈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F-35 도입을 추진했었죠.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대중국 관계 때문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네. UAE가 원하는 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참여가 필수 조건이죠. F-35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최고 기밀이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2025년 11월 UAE에 1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KF-21 판매뿐만 아니라 공동 생산, 일부 기술 이전, 그리고 블록 업그레이드 개발 참여 방안을 포함한 거죠. 자, 인도네시아가 원래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것처럼 UAE도 차세대 블록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UAE 관계자도 이미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을 실시했고 협상은 실질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UAE 입장에서 KF-21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F-35의 현실적 대안인 셈이죠.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FA-18D8대는 2035년 은퇴 예정이고 SU-30 MKM 18대는 2040년 은퇴 계획입니다. 2025년에 쿠웨이트산 FA-18CD 30대에서 33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2035년경 MRCA, 즉 다목적 전투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게 비행대대 규모인 36대죠. 후보군에는 F-35,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그리고 KF-21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각 옵션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F-35는 예산상 부담이 너무 크고 중국 J-10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SU-57은 제재로 도입할 수 없고 라팔은 KF-21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KF-21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기존 FA-18D에서 사용하던 나토 표준 무장, AIM-120 미사일이나 AGM-84 대함 미사일 같은 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전환 비용을 아낄 수 있죠. 게다가 2026년부터 한국의 FA-50M 경공격기 18대가 인도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제 무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준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상징성도 큽니다. 물론 아직 공식 계약은 없고 2035년 선정 시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세 나라 외에도 필리핀은 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고 페루, 이라크, 사우디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 잘 만들었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국 방산은 어떤 포지션이었을까요? 가성비 좋은 중저가 무기였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성능은 준수한데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이 부족한 중소국가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건 나쁜 전략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큰 성공을 거뒀고 한국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싸서 산다는 건 결국 더 싸면 다른 데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가격 경쟁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KF-21은 다릅니다. 전투기는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무기 체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독자 설계하고 개발해서 양산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대략 이 정도입니다. 한국은 8번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이제 값싼 대안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만드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국산 화율 6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A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비행 제어 컴퓨터 같은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의미죠. 이건 곧 기술 주권입니다. F-16이나 F-15를 다른 나라에 재수출하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 정부 판단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엔진은 미국의 GE F414를 쓰지만 이건 FA18에도 들어가는 범용 엔진이라 재수출 제한이 거의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방산 생태계의 강점입니다. 한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한국 방산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납기 준수로 유명합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유럽 업체들은 5년 후 납품인데 한국은 1년 안에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시장에서 즉시 공급 능력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5년 뒤에 받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말이죠. KF-21도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면 계약 후 2년에서 3년 안에 인도가 가능합니다. F-35를 지금 주문하면 2030년 이후에나 받는 것과 대조적이죠. 그리고 6세대 개념으로의 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어스 스텔스 무인기가 2030년대 초반 배치되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가 아니라 6세대 전투 개념을 실현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미국의 NGAD, 유럽의 FCAS와 같은 미래 비전이죠. 유인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KF-21은 단순히 좋은 전투기 하나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도약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물론 KF-21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비판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입니다. 공동 개발이라더니 결국 한국이 혼자 돈 다 댔잖아?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개발비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최종 합의에서 600억 원만 내기로 했죠. 한국이 나머지 1조 원 이상을 혼자 부담한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 의혹도 불거졌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분담금 없이는 개발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한국이 자력으로 완수했다는 걸 입증한 거니까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첫 번째 수출 고객이 됐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스텔스 성능 논란입니다. 진짜 스텔스가 아니라 준 스텔스잖아? F-35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거 아냐? 맞습니다. KF-2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가 아닙니다. 블록 1은 내부 무장창이 없어서 미사일을 외부에 달아야 하고 이러면 RCS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블록 2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4세대 전투기들보다는 RCS가 훨씬 낮습니다. FA-18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추정되니까요.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충분히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죠. 세 번째 비판은 실전 검증 부족입니다. 아직 전쟁에서 써본 적도 없는데 믿을 수 있어? 이것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1600회 무사고 시험 비행과 1만 3천회 테스트 조건 통과가 신뢰성을 증명합니다. F-35도 초기에는 엔진 화재,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문제가 많았어요. 실전 검증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공군 사령관과 UAE 관계자가 직접 시험 비행을 했다는 건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해보고 만족했다는 의미죠. 네 번째는 엔진 의존 문제입니다. 엔진을 미국에서 수입하면 결국 미국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냐? GE F414 엔진은 FA18에도 쓰이는 범용 엔진입니다. 재수출 제한이 거의 없어요. F-35의 F-135 엔진처럼 최고 기밀이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엔진이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엔진을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 비판은 가격 경쟁력 재검토입니다. 블록 1이 8,300만 달러면 F-35랑 거의 비슷한 거 아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F-35가 1억 150만 달러니까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F-35 가격은 엔진 포함 총비용입니다. 에어프레임만 따지면은 8,100만 달러예요. KF-21도 엔진 포함 가격이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18%에서 20% 저렴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 운용비입니다. 3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면 운용비 절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런 비판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들이죠. KF-21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종이 비행기라고 조롱받던 전투기가 5년 만에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KF-21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공급 공백을 정확히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구매 불가능하고 중국은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유럽은 가격이 비싸고 역시 납기가 느리죠. 바로 그 틈새에서 KF-21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대안이 됐습니다. 합리적 가격, F-35 대비 18%에서 20% 저렴, 준스텔스 성능, 4세대보다 월등하고 5세대로 진화 가능, 빠른 납품, 계약 후 2년에서 3년 내 인도, 정치적 중립성, 미국식 조건도 없고 제재 위험도 없음. 42개월 1600회 무사고 비행은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고 1만 3천의 테스트 통과는 체계적 개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과 UAE 관계자가 직접 시험 비행을 했다는 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 평가 단계라는 증거죠. 블록 업그레이드 구조는 향후 30년간 최신 기술 적용을 보장하고 로워스 무인기 연동은 6세대 전투 개념을 선도합니다. 중소국가들에게 KF-21은 2가지를 동시에 선물합니다. 대국의 눈치 보지 않는 국방 자주권과 즉시 공급 가능한 전력 증강. 한국 방사는 이제 가격으로 경쟁하는 단계를 넘어 기술과 시스템으로 기준을 만드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KF-21은 그 상징입니다. 2021년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말이 없습니다. 대신 폴란드,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줄을 서고 있죠.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F-21이 정말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